자, 지도 아무데나 찍고, 네, 셀프 드라이빙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만 누르면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깜빡이를 넣었고요. 사람도 있고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요. 좀 뒤에서 차도 오고 있고 또 네, 자전거 타신 분 멈췄습니다. 자, 자전거 타신 분 잘 보내드리고 네, 들어왔습니다. 뒤쪽을 보기 위해서 후방 카메라를 켰고요. 워낙 광각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마 왼쪽 일로 들어가네요. 오, 저도 가끔 이렇게 운전하긴 하는데 사실 저기 지금 횡단보도 녹색불에 건너시는 분 기다리고 있고요. 아니 그 사이로 들어오네요. 보통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앞차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상당히 똑똑하게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왼쪽 지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운전할 때 타이밍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자, 오른쪽 버스가 약간 지금 차선을 물고 있고 이제 들어오네요. 왼쪽엔 또 차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차로 변경은 못하고, 오늘은 첫날이고 저도 지금 FSD를 처음으로 운행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다음번부터는 예전에 오토파일럿 리뷰할 때처럼 온갖 희한한 경우를 만들어서 아주 강하게 빡세게 훈련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차로 잘 건너고 있고요. 주행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 셀프 드라이빙 모드가 있거든요. 컴포트, 스탠더드, 신속주행, 매드맥스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4개밖에 화면에 안 보여서 그런데 5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휠 버튼으로 돌려서 이렇게 바로바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 주행에다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목적지에서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찾아서 주차할 건지 아니면 그냥 도로변에 주차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행하는 도중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40으로 제한 속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앞에 표지판을 보시면 50이거든요. 그래서 이 FSD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라이다를 장착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처럼 HD 맵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저런 식으로 제한 속도라던가 그리고 도로가 새로 개통된 곳, 도로가 최근에 바뀐 곳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맵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 페달 오작동 때문에 정말 비극적인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휴먼 에러가 없어지려면 사실은 이 도로의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뀌게 되면 사고가 거의 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급하면 어쩔 때는 노란불일 때 그냥 엑셀 페달 밟아서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 자율주행 차량은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기계다 보니까. 그리고 무슨 자율주행 차량이 페달 오작동 사고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위험천만한 인간들을 운전을 못하게 하고 모든 운전은 자율주행 차량만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루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지를 딱 해주네요. 저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보통 어떤 경우에는 저 앞 택시 뒷공문이로 바짝 붙어서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경우만 있지만 왜냐면 여기가 지금 신호가 있으니까 혹시 빨간불이 되면 어쩌나 싶어서 미리 가서 붙으려고 하는 운전자들도 꽤 많은데 얘는 그냥 여기서 정지를 하네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신호가 녹색불이긴 하지만 이제 앞차가 움직이니까 지금 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 크로스터 화면에 타이어 공합 센서 결함 이렇게 나오는 거는 최근에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서 사제 센서로 바꿨는데 타이어샵에서 뭘 잘못했는지 센서 인식이 안 돼요. 이 타이어샵에 또 좀 가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웨이모라던가 자율주행 기업으로 많이 알려진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방금 빨간불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정지했습니다. 여기 운전자 시야에서도 앞에 바로 이 빨간 신호등이 안 보이거든요.
얘는 이제 사람의 눈보다는 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저걸 인식을 하고 정지를 하네요. 오,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내용은 뭐 오늘 하루 정도 보여드리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찾아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불 바뀌었네요. 아, 이제 갑니다. 잠시 후 화산 좌회전 신호가 좌회전입니다. 네,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지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방금 같은 경우에 앞차 뒤로 얼른 따라붙어 가지고 통과하려고 대부분 그렇게 운전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자율주행 로봇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막 경적 울리면서 시끄럽게 하는 운전자들 많잖아요.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앞에 차가 뭐 느리게 간다고 경적을 울릴 일도 없고 도로도 훨씬 조용해질 것 같아요.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도로가. 네, 좌회전 신호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신호등이 인식하는 거를 보면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화살표 신호는 표시하진 않더라고요. 디스플레이상에 표시하진 않지만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전대 위에 손을 놓는다던가 뭐 그런 것도 FSD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허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방 주시만 똑바로 잘 하고 있다면 굳이 운전대 위에 꼭 손을 올려놓지 않아도 되고, 뭔가 좀 자유롭게 손을 하고 있어도 전혀 경고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만약에 전방 주시 의무를 많이 위반하고 딴짓을 많이 하면 아마 경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분명히 교차로 진입한 후에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를 하죠. 그렇게 통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정지하면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되거든요. 잠시 후 도교육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차선은 없는데 그래도 역시 잘, 방금처럼 1차로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깜빡이를 넣으면서 우측으로 이렇게 두 개 차로를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아마 앞에 택시가 승객이 내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요. 네, 저분이 지금 차도로 걸어가시니까 네, 차도로 걸어가시면 자율주행 차량은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인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잠시 후 다우배기 2길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근데 이 차가 재밌네요. 지금 내비게이션 경로상으로는 좌회전 했다가 다시 이상하게 지금, 네, 내비게이션 경로는 뭔가 좀 바보스럽게 찾았는데 얘는 똑똑하게 오네요. 실제로 오는 거는. 그래서 지금 경로를 맞췄습니다. 이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잠시 후 홍산 2길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차단기도 인식을 잘 하고요. 이제 주차 자리를 잘 찾느냐. 주차 자리가 많이 있네요. 만약에 주차 자리가 거의 없다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빈자리를 찾을 것 같은데요. 자동 주차는 워낙 원래도 잘 했으니까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차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FSD 구현 기능 감독형, 이거를 켜려고 하면 이런 경고 문구가 뜨거든요. FSD는 현재
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감독형입니다. 사람이 무조건 100% 감독을 해야만 되는 거고,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그냥 운전 편의 기능입니다. 이거를 오해를 하셔서 자율주행이니까 딴짓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FSD 주행 중에 사고가 난다면 100% 무조건 운전자 책임입니다. 만약에 이 감독형이 떨어져 나가고 비감독형 언슈퍼바이스드로 바뀐다면 뭐 주행 중에 폰을 본다던가 그런 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감독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타이틀을 뗀 버전을 일반 오너들한테도 배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로보택시처럼 사업용으로 쓰는 차량은 모르겠지만 일반 오너들한테 그렇게 배포를 한다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관련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반 오너들에게 비감독형 FSD를 배포를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쉽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고 났을 때 이제 자동차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브레이크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레이크 확인을 해 놓으면 브레이크를 밟으세요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밟아주면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냥 한 번만 터치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싶다면 이걸 끄시면 되겠죠. 방금 출구는 아까 그쪽으로 나갔으면 되는데 출구를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아닌데. 사실 이런 뭐 출구를 찾고 이런 거는 맵에 정보가 나와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전 센서로만 가지고 어디가 출구인지를 쭉 돌아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회차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거 주차요금 결제하는 것까지 가능한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방금 그 위치에서 차를 세웠다면 이 벨트를 풀고 나가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그러면은 FSD를 중단했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정산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앞차가 있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냥 반대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서 이것까지 기다려주긴 힘들다 이거죠. 뭐 제가 운전을 했더라도 방금처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좌회전 안 하고 기다리죠. 지금 이 차가 가기를 양보를 하고 좌회전합니다. 이렇게 합류하는 곳이 좀 차가 없으니까 쉽게 합류를 하고, 지금 4개 차선을 동시에 뭐야, 여기도 좌회전 차선인가요? 왼쪽은 유턴 겸 좌회전이고 여긴 직진인데 근데 좌회전 그냥 하는데 방금은 사실 그리고 왼쪽 차가 자꾸 이쪽으로 붙으니까 바로 차로 변경해서 비켜주네요. 사람처럼. 와. 방금은 보셨죠? 아까 1차로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상당히 고민하는 듯한 흔적을 보였잖아요. 운전대도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 했거든요. 들어갈까 말까. 근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2개 차로가 좌회전인지 1개 차로만 좌회전인지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못 봤어요. 왜냐면 도로 바닥에 그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데 차가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은 안 보였거든요. 아마도 이 맵 데이터 상에 차로마다 좌회전인지 동시신호인지 직진 차로인지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맵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방금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맵 데이터가 아직은 그런 것까지 많은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고, 이 좁은 차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마주치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오, 여기다 주차하려고 하는가 봐요. 남의 집이긴 한데 한번 테스트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주차로 해놨나요? 아, 주차로 해놨네. 여기서 만약에 도로변으로 했으면 아까 갓길에서 그냥 세울 텐데 주차장까지 들어오네요. 빠져나가겠습니다. 남의 집이니까. 아, 여기서 나가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빠져나가는, 후진해서 나가야죠. 당연히 후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후진을 하는데 이제 오는 차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차가 없네. 방금 같은 상황에서 다른 오너님 한 분 섭외해가지고 옆에서 차가 막 덤비고 후진하는데 막 방해하고 옆에 와서 사람 막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 타이트한 공간에서 우회전하거나 할 때 이 연석을 밟는다던가 그래서 뭐 휠을 긁는다던가 그런 사고들이 FSD 주행 중에 꽤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제 테스트니까 한번 긁을 때까지 계속 냅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전멸 교차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지를 했다가 다른 차들 상황 보고 뒤에 지금 오토바이 기다리시는데 진행해야 되는데 저거 그냥 빨간불로 인식하나봐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엑셀을 살짝 밟았습니다. 살짝 밟고 뗐어요. 계속 밟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행을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저런 빨간 전멸 신호등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진을 했어야 되거든요. 저 차를 양보를 하고 여긴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좌회전 해야죠. 좌회전 해야죠. 하네요. 상당히 양보심이 배려심이 높습니다. 여기서 아마 갓길에 대고 끝날 것 같네요. 네. 들어간다고? 제가 건물에다가 이거를 목적지 설정을 했네요. 들어오네요. 지하 주차장으로. 차단기 인식하고. 네. 그러면은 주차까지 한번 시켜보죠. 주차로 돼 있네요. 주차 빈 공간 찾아서 주차하는지 한번 보죠. 장애인 주차 자리 뭐 이런 거는 인식을 하겠죠. 저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들어가면 안 되고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빈 자리를 찾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뭐 내비게이션 데이터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눈으로 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빈 자리는. 그래서 아마 얘도 비전 센서로 그냥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나요? 또 저기 닿을 것 같으니까 후진도 좀 하고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나갑니다. 저기 장애인 자리는 뭐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서스펜션 높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왼쪽 그 휠 버튼을 누르면 서스펜션이 올라가도록 해놨는데요. FSD 주행 중에도 그런 거는 인식이 되네요. 뭐 일로 들어가려고요? 오. 제가 방금 놀래서 버튼을 한번 눌러버렸는데, 오.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지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데를 무조건 찾아가지고 뭐 주차장이라고 생긴 데는 그냥 들어가네요. 네. 여기가 지금 유주주차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과 주차장인가?
뭐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찾아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주차장이 보이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테스트 해보겠지만, 왜냐면 지금 여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치과 전용 주차장이어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외차단기가. 그래서 그 치과에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된다고 주차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처음에 사용할 때는 뭔가 좀 불안하니까 운전대에 손도 이렇게 항상 하고 발도 항상 브레이크 위에 올려놓고 이랬는데 몇 시간 운전하니까 이제 예전 오토파일럿처럼 적응이 되네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하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 외에는 너무 잘 하니까 뭐 그렇다고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 주행 시작할 때처럼 뭐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졌네요. 지금 앞에 트럭이 너무 느리게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회를 좀 엿보겠죠. 차선을 바꾸려고. 네, 역시나 제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주행할 때 뭐 여기서는 좀 차선을 바꿔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나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네, 이제 다시 아까 그 차선으로 들어가죠. 사실 오토파일럿에서도 차선 변경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하고 완전 다르네요, 느낌이. 방금처럼 뒷차가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경우 오토파일럿은 주저하고 거의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FSD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차선 변경을 하네요. 시내 주행할 때 아까 그런 경우에 차선 변경을 못하면 사실 운전이 안 되죠.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에서 FSD 주행하는 거 많이 보긴 했지만 사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주행해보지 않으면 그 느낌을 또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몇 시간 주행해본 느낌으로는 네, 기대 이상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속도를 줄여주지는 않으니까요. 모드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뭐 정말 급한 경우엔 매드맥스로 가다가 과속 카메라가 뭐 한 1km 전방 정도에 보인다 그러면 스탠더드로 바꿨다가 또 다시 바꿨다가 뭐 이렇게 주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탠더드나 뭐 살짝 신속 주행 정도 놔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힐 위험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각 모드별로 놓고 동일한 도착지를 설정을 해서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스탠더드에 놓으니까 앞차하고 간격 같은 거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좁히진 않습니다. 신속 주행으로 다시. 저는 아무래도 이 신속 주행 정도가 제 취향에 맞는 것 같네요. 물론 이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거는 이제 조심을 좀 해야겠지만요. 저 앞에 60짜리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스탠더드로 바꿔볼게요. 좀 줄이죠, 속도를. 물론 앞차 때문에 줄인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제한 속도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겠지만 교통 흐름이라던가 또 도로의 뭐 커브가 얼마나 완만한지 또 도로 노면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SD로 주행하면서 이렇게 운전좌석에 앉아 있으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뭐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 가끔 뭐 급 가속도 했다가 급 감속도 했다가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FS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되게 자연스럽게 속도 흐름을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쯤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하나 들어가야 될 텐데요. 네. 속도를 쭉 빼면서 이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제가 운전할 때랑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67까지 올라갔잖아요, 방금은. 제한속도 60이지만 속도를 내야 할 경우에는 67까지 그렇게 속도를 높이네요. 보통 이 경우에 저는 그냥 방금 가던 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하나 들어오네요. 왜냐면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좌회전한 후에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미리 오른쪽 차선을 미리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 플래너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 방금 같은 경우에 그냥 1차선을 탔다면 지금 좌회전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급하게 차선을 빨리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차선을 바꿔서 좌회전하기 전부터 한 차선을 바꿔놔서 훨씬 자연스럽게 우회전 차선을 탈 수가 있네요. (300m) 앞에서 우회전이니까 오른쪽 차선을 타는 게 맞는데 지금 주차된 차들이 많으니까 쉽게 안 들어가네요. 이제 들어가네요. 가급적 횡단보도 위로 안 올라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운전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저 뒤로 바짝 가서 붙어서 서 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여기 뭐 앞차들 따라서 쭉 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우회전 전용 차로잖아요. 아, 정지하네요. 정지했다가 가야지. 네, 갑니다. 아, 네. 지금 횡단보도가 녹색불이 들어왔거든요. 보행자가 어쨌든 한 분 계신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8초, 7초, 3, 2, 1, 땡. 횡단보도 신호를 보는 것 같아요. 네. 휴먼 같은 경우에 방금 뭐 녹색불 안 꺼졌어도 그냥 가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 오토파일럿이 우리나라에 처음 가능해졌을 때 실제 운전에 쓰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되게 실력이 부족했었거든요. 이런 교차로도 못 지나갔었습니다, 사실 초창기 오토파일럿은. 근데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점점 똑똑해져서 요즘은 오토파일럿도 믿고 쓸만한 수준이 됐잖아요. 근데 FSD도 물론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데 출시된 지는 꽤 됐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처음이니까. 근데 저는 예전 오토파일럿을 좀 생각했었거든요. 아직은 좀 뭔가 그래도 부족한 게 많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데요. 이게 예전에 오토파일럿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였다면 FSD는 이제 뉴럴넷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전 오토파일럿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지금도 거의 이렇게 쓸만한데 뭐 계속 성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사람의 운전을 100% 대체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좌회전 신호 떨어졌습니다. 앞차 꾸물럭대고 있네요. 딴짓하고 계셨겠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저럴 일이 없죠, 사실. 신호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딴짓하다가 신호를 못 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 흐름에도 사실 자율주행차가 모두 대체되면 훨씬 더 교통 흐름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차저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인식을 하네요. 저쪽에서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올 뻔 하다가 멈칫했는데 이건 뭐 사고를 내고 싶어도 사고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출발합니다. 왼쪽 차선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2차 보내고 바꾸지 않을까? 네, 아직 안 바꾸네요. 잘못한 것 같은데요, 길을? 이거는 오류가 확실하네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제가 개입을 안 했는데 주행 경로를 잘못 탔어요. 분명히 왼쪽으로 방금 들어가는 걸로 내비 경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차선을 바꾸질 못했어요. 이상하게 좀 어이없는 실수를 방금 했어요. 왼쪽 차선으로 분명히 경로를 설정을 해놓고
왜 차선을 안 바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유턴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합니다. 유턴을 네, 유턴 잘 해서 본인이 한 실수니까 본인이 만회를 해야죠. 네,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실수를 왜 했는지 원인 분석이 안 되는데요. 왜 그랬지? 하이패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쪽도 하이패스긴 해요. 트럭들이 이용하는 곳이긴 한데 야, 여긴 안 돼. 이건 제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이패스를 놔두고 굳이 저쪽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FS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약간 이번 주행에 약간 좀 애가 좀 뭔가 산만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정신 차려. 추월을 끝내고 이제 주행 차로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쭉 가다가 앞차가 너무 느리거나 하면 또 추월을 하겠지만 아마도 이 차로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가 100인데 약 한 104, 105 정도까지는 올라가나 보죠. 그러면은 신속주행 모드로 하면 속도를 더 올리겠죠. 앞차가 있어서 테스트가 안 되네요. 바로 추월을 합니다. 신속주행 모드로 하면은 평균 속도를 높게 잡으니까 아마 앞차가 속도가 느리다면 과감하게 또 추월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NOA나 오토파일럿하고도 체감이 확 다르네요. 네. 보통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로. 스탠더드 모드로 하면 아마 주행차로로 그렇죠? 바로 들어가죠. 지금 매드맥스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추월을 시도할 거예요. 매드맥스로 변경하자마자 바로 깜빡이 들어가는데요. 스탠더드로 하겠습니다. 스탠더드로 하면 이제 기회 봐서 주행차로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 사이로 들어가지 않을까. 바로 또 들어가네. 야, 내가 얘기만 하면 내 목소리가 들리나? 느낌상 이 주변 교통 흐름이나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정도가 기존 NOA나 오토파일럿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실제 여기 탑승을 해서 느낌을 보면 엄청 자연스럽습니다. 잘 빠져나왔죠? 예전 같으면 이제 NOA가 여기서 꺼지니까 이제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제 FSD니까 가만 내버려 둬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기가 지금 40구간이거든요. 근데 아직 최고속도 100으로 나오고 속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보통 NOA로 놓으면 방금 그 40에 맞춰가지고 급 감속을 갑자기 해버리거든요. 엄청 불편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제한속도 40으로 바뀌었고요.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네요. 그냥 일반 운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헷갈리는데 여기 아니거든요. 여기서 좌회전이거든요. 네, 잘했습니다. 네, 저보다 낫네요. 좌회전 신호 떨어졌고요. 출발합니다. 가이드라인 맞춰서 정확하게 좌회전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요.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야죠.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저분은 비켜가고 네, 들어왔고 슈퍼차저 충전기까지 잘 찾아갈까요? 어디가 이쪽 아닌데. 제가 슈퍼차저로만 목적지를 설정했거든요. 네, 여기다가 주차하고 끝날 모양이죠. 그렇네요. 이거는 맵 데이터에 이 충전기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다든가 해서 FSD 안내를 하지 않는 한은 개선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류 없이 고속도로 진입 잘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들어왔고요.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하이패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속도를 좀 빠르게 높이면서 끼어들어야 되는데 앞에 트럭 때문에 속도를 잘 못 올리는 것 같으네요. 아직 못 들어가죠. 왜냐면 지금 차선이 실선이고 여기서부터 점선입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죠. 아마 차선 하나 정도 더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속도를 확 높이네요. 네. 제한 속도 100이고 하나 더 고속도로에서는 확실히 주행 모드별로 차이가 좀 확실히 생기네요. 오늘 처음으로 FSD를 하루 종일 타보고 느낀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끔찍한 사고들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끔찍한 휴먼들에게 더 이상 운전을 맡기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루빨리 모든 차가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인간은 운전을 금지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